올해로 4.29 32주년을 맞았습니다. LA 한인회는 차세대 교육과 장학 사업으로 흑인 커뮤니티와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지주사 호프뱅콕이 하와이를 기반으로 한 테리토리얼 뱅콕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장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대부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미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캠퍼스에 다시 경찰들이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만 1,000명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유독 요란한 날씨가 잦은 미국에 이번에는 강한 토네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중서부 지역을 휩쓸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4.29 폭동이 올해로 3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흑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증오와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LA 한인회는 차세대 교육과 장학 사업으로 커뮤니티 간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첫 소식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2년 전 오늘 발생했던 4.29 폭동. 방화와 약탈로 LA 한인타운이 폐허가 되었지만 타 커뮤니티와의 소통과 이해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흑인 커뮤니티와의 화합을 다짐하면서 LA 한인회는 양 커뮤니티 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장학 사업에 나섰습니다. Here we are 32 years later, remembering that infamous time. And I would like to also pay homage to one of our civil rights leaders, who was the master pastor, First AME Church of 27 years, and the late, great Reverend Dr. Cecil L. Chip Murray. 이번 장학금은 각 커뮤니티에서 선정된 3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4.29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해 배우는 차세대 토론회도 개최됐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모여 다양성과 공평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4.29 폭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를 알고 있는지 그걸 일단 좀 물어보는 시간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다음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인 이민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4.29. LA 한인회는 증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커호프 지주사 호프뱅콥이 하와이를 기반으로 한 테리토리얼 뱅콥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뱅커호프는 하와이준의 5번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테리토리얼 뱅콥과의 합병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장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인 호프뱅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테리토리얼 뱅콕과의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은 100% 주식 거래로 이루어지며 테리토리얼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1주당 호프뱅크의 주식 0.8048주를 발행받게 됩니다. 남가주 소재 한인은행이 하와이 지역 은행을 인수한 것은 지난 2021년 12비가 오하나뱅크를 합병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인수는 전략적으로 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매력적인 그러한 인수합병이라고 저희들 자체 평가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본토와 그다음에 하와이 제도 전역의 다민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리저널 뱅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21년 설립된 테리토리얼 뱅콥은 하와이준의 5번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비율이 97%로 6%대인 뱅크 오브 호프보다 주택융자 규모가 크며 지난해 기준 부실 자산 규모는 0.1%에 불과해 자산 건전성도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융자 포트폴리오 규모가 지금 현재 뱅크 오브 호프의 모기지 포트폴리오 규모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합병이 되면은 저희들의 전체 모기지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 대출의 다양화를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인수합병 후에도 테리토리얼 뱅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인수합병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뱅크 오브 호프의 1분기 실적은 순이익 2,59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월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21센트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우편물을 훔쳐 수십만 달러를 빼돌린 우편물 절도 사기 전문 조직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주리주 검찰에 따르면 세인트 찰스와 워런 카운티에서 우편물 절도 사기를 벌인 한인 루벤 김 씨 등 4명의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 중 1명은 컨트랙터로 일하며 지난 2019년부터 고용주의 집 우체통에서 우편물과 개인 체크 등을 훔쳐내 체크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일당은 위조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0월 체포 당시 이들은 마약과 백지 수표, 도난이나 사기당한 수표 가운데 4만여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수십 명의 명의로 된 도난 우편물, 30개 이상의 데비카드, 타인 이름으로 된 100개 이상의 수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모두 11만 6천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희 SBS가 지난 2019년부터 집중 다룬 이슈인데요. 한인 시니어들의 보행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교차로에 드디어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LA시는 지난 25일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바로 앞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노인들의 교차로 횡단이 많은 시니어센터 주변 교통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림픽과 놀만디가 교차하는 이 지역은 보행자가 많은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돼 있어 길을 건너는 행인들이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LA 시의회는 지난해 해당 교차로 시스템에 53만 달러를 투입해 교차로 4개 방향 신호등 모두에 좌회전 신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캠퍼스에 다시 경찰들이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만 1,000명에 달합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강제 해산이 시도됐던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 현지 시간 월요일 다시 무장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반전 시위대와 대치하다가 시위 물품을 철거하고 일부 참가자들을 끌어내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One person taken into custody just here off my shoulder and is being zip tied right now as we speak. 이 학교에서는 지난주에도 경찰 강제 해산 과정에서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반전 시위 상징이 된 컬럼비아대에선 해산하라는 당국의 요구 시한이 지났지만 시위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전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7번째로 중동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카드 등으로 휴전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받아든 제안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대단히 관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moment,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Gaza and a ceasefire is Hamas. They have to decide.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간인 보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늘어나 전염 우려가 커지면서 미 당국이 우유에 이어 가공 쇠고기에 대한 샘플 조사에 나섰습니다. 농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소매점에 판매되는 간 쇠고기의 샘플을 수집해 바이러스 인자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젖소가 확산하면서 우유에 이어 쇠고기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 것입니다. 농무부는 쇠고기 샘플에 대해 PCR 검사와 함께 이 바이러스와 비슷한 성질의 물질을 이용해 온도에 따라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샘플 조사와 별개로 육류 공급은 안전하며 고기를 일정 온도로 조리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한 달여 동안 감염 사례가 확인된 주는 9개 주 33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올 들어 유독 요란한 날씨가 잦은데요. 이번에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중서부 지역을 휩쓸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검은 회오리 바람이 저녁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주말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주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어둠 속 번개 사이로 뜯겨나간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인구 5천 명의 작은 도시 썰퍼의 피해가 컸습니다. 날이 밝자 시내 모습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15개 구역의 건물 벽과 지붕이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All these businesses in downtown Sulphur just overnight have been wiped out. So we need to help Sulphur rebuild. 썰퍼에서 1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오클라호마주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풍과 함께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12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앞서 토네이도는 네브래스카와 아이오와주 등 미 중서부 지역을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선 강풍에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주택과 농지가 파괴되고 공항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최고 풍속이 시속 260km를 넘길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We heard everything being thrown around above us, and it was so scary. It was so scary. I'm like so scared. 가옥 180채가 부서진 아이오와주 민덴 마을에선 병원으로 이송됐던 부상자 1명이 숨졌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네브래스카와 아이오와, 미네소타 등지에서 토네이도가 추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해파리를 닮은 기괴한 모습의 바다 생물이 1년 만에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다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벤츄라와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에서 수백만 마리가 발견된 벨렐라는 1년 만에 바람을 타고 남가주 해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생물은 바다 표면에 서식하는 타원형 모양의 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작고 뻣뻣한 돛주로 바람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해류와 바람은 이 생물을 이곳저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번에도 폭풍에 의해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밀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람을 타고 다니는 선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생물은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수중 동물의 일종인데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독이 있어 많은 생물의 먹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첫 회담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대부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양측은 소통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일단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초청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회담은 이 대표가 총선 민심이라며 준비해온 민생 대책과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 미래의제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서민 지원을 우선 진행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 이 대표는 최근 국회가 마련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회 특위를 통한 여야와 의료계의 논의를 제안했는데 양측 모두 의료개혁 필요성엔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첫 회담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국정을 쇄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회담을 마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민생 대책 제안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에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왜 만나자고 했냐며 대통령이 민심을 아직도 모른다거나 총선 민심이 용산 담벼락을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다고 꼬집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에 윤 대통령은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백지 답안을 낸 꼴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 민주당이 부정적 평가로 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비된 문건을 꺼내 읽는 건 소통이 아닌 공중전이라거나 협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15분간의 모두 발언 이렇게 그동안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법은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도 반대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의료계 소식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일부 병원에서 휴진을 시작합니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늘 진료를 멈춥니다. 원광대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 학교 측에 반발해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 80여 명이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벗어 차곡차곡 쌓습니다.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확정하자 교수들이 모여 학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가운을 벗어 던진 겁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이어나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사직은 대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1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증원에 동의한 총장의 발언에 사직을 결심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철회에 역할을 해주십사 간청하였지만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서울대 의대 필수 의료 교수들을 비롯해 교수들의 공개 사직 예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빅5 병원 중 2곳,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필두로 일부 병원들이 처음 휴진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휴진 참여율이 30%에 육박하고 오늘 예약된 외래 진료를 이미 다른 날로 옮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 공보위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쉽지는 않겠죠.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걸고 있는 의사 단체를 향해 1대1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뉴스 이어갑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어제 밤늦게까지 2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번 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재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공수처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지셨나요? 네, 질문하시는 부분에 성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였습니다. 유 관리관은 사건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주요 국면에 모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수사단장에게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외압 의혹과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 또 회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는데 2차 조사에선 누구의 지시로 사건을 회수한 건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빠지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경위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혐의자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이번 주 후반에
사건 최종 결과를 내놨던 박경훈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이번 주 후반에 피해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요즘 김 가격이 부쩍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는 도매가 기준 6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 들어 2차례 할인 지원 행사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김 굽는 기계에 마른 김을 한 장씩 집어넣고 참기름이 발라져 구워낸 김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 봉지 가격은 2,500원. 올해 초엔 2,000원이었지만 원재료인 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못 버티고 500원을 올려야 했습니다. 50% 올랐지만 저희는 50% 올려서 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20%, 10% 정도 올리는데도 소비자들께서는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즐겨 먹는 국민 반찬 재료라 소비자들은 더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한 5,000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아니 먼저보다 더 비싸 그래도 맨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걸 뭐. 지난 1월 말 한 장에 95원 정도였던 마른 김은 매달 꾸준히 가격이 오르면서 장당 13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김 소매가 상승폭은 13%, 도매 가격도 1년 전보다 58%가 올랐습니다. 최근 김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올 들어 2차례 최대 50% 할인 행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급 불안이 원인이라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K푸드 인기까지 더해져 해외로의 김 수출이 3년 사이 40% 넘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공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이미 국내 중소조미김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가격을 10% 이상 올렸습니다. CJ나 동원 등 대기업들은 현재 검토 중인데 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후 김밥 등 분식집을 중심으로 외식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일본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엔화 값이 싸지면서 한국에서 일본에 놀러 가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전격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엔화값 상승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지난 26일 일본의 금리 동결 결정 후 엔달러 환율은 요동치더니 사흘 만인 오늘 한때 160엔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금융 완화 유지,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基調的な物価上昇率が上昇していくとすれば金融緩和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が当面緩和的な金融環境が継続すると考えています。 현재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5.5%포인트.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고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하니 이 큰 금리 차는 장기간 이어질 것이고 엔화 매력은 떨어져 약세로 직행한 겁니다. 오늘 일본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매수세가 나와 160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기 전 숫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다음 상단이 180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개입을 잃었다라고. 엔화 동조 현상이 뚜렷했던 원화는 GDP 등 경제 지표 호조 영향으로 오늘 큰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금리 차,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한국 물가 수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원화에도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불안정한 거시 변수로 환율 추가 상승, 그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또 일본 증시 화랑에 일본 ETF와 일본 펀드에 투자한 이른바 일학 개미들은 환차손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일본 방문 여행객은 더 늘어나 우리 내수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4일간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이 열렸습니다. 모두 1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유혜란 선수가 3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혜란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13번 홀과 14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선두를 추격했지만 17번 홀에서 3퍼트로 보기를 해 우승 추격에는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여자 골프 전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과 루키 임진희는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Hard for me this week, and so, but on the last hole I hit it birdie and I finished on the top three, and I felt so exciting, and yeah, it's very good. 항상 매년 우승을 목표로 경기를 하고 또 더 나은 한 해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목표를 많이 잡는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 큰 결과에 대한 목표보다는 조금 더 과정에 대한 목표를 좀 많이 세웠어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LPGA 투어 통산 5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시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형 한인 여성 의류업체 엣지마인이 설립한 강드림재단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드림재단은 현재 대학 입학 예정자와 대학생, 대학원생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며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성적표,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생은 $600,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1,200를 지급받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10일까지입니다. 오는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잔리 시의원과 리디아 라만 시의원의 주도로 여러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5월 3일 LA시청에서 열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11일 12지구에서 아택의 문화유산의 달 행사가 열리며 18일에는 시 전역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 19일에는 LA 마켓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메트로가 10%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6월 30일부터 교통 혼잡세가 시행되며 운전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병원인 시리오보흡에서 일부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리오보흡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군가 가입자 정보에 접근해 이메일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를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보안회사의 지원을 받아 각종 보호장치를 강화했으며 가입자들에게 2년 동안 무료 신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학교 앞에서 과속 질주하다 한인 여학생 등 2명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옥턴 고등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80마일 이상으로 과속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18세 여성에 대해 과실치사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영화 조스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상어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데요. 하지만 카리브해 남부에서 한 관광객이 상어에 물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속을 유유히 돌아다니는 삼각 지느러미가 보이시나요?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영국인 남성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황소상어와 마주쳤는데요. 피할 새도 없이 공격을 당한 남성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팔 일부와 손가락, 왼쪽 허벅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지 정부는 7개 해변과 해양공원을 폐쇄했는데요. 드론을 통해 정찰과 감시를 하고 있으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지점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이래서 나온 걸까요? 미국의 이발사들이 아찔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이발소입니다. 손님들로 꽉 차 있네요.
그런데 열심히 손님의 머리를 다듬던 이발사들, 갑자기 창밖을 내다보더니 손님도 내팽개치고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황당하게도 아이 혼자 도로를 향해 걷고 있는 광경을 본 건데요. 보호자도 없이 길에 나온 아이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교차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다행히 아이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발사가 간발의 차이로 아이를 잡았는데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의 엄마를 찾아 무사히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엄마가 잠시 시선을 뗀 사이 혼자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이 왔으니 겨울잠에서 깨야겠죠? 아기 곰 형제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스키장에 나타났습니다. 용감하게 스키 리프트와 연결된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인데요. 높은 나무도 올라가는데 이까지 사다리는 문제도 아니겠죠? 거침없이 발을 옮깁니다. 사실 이 스키 리조트 인근은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기로 유명한데요. 곰뿐만 아니라 야생 무스 등이 종종 스키를 타는 사람들 앞에 불쑥 나타나서 놀라게 한다고 하네요. 태국 최북단 치앙라이의 한 도로입니다. 궂은 날씨에 차들이 조심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번쩍하더니 불꽃과 나뭇가지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도로 옆 고압선에 나뭇가지가 걸리면서 생긴 일인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